좋아하는 문구 중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이 자유나 이런 자율은 공짜가 아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국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과학기술계의 고질적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핫한 이슈를 토론으로 짚어보는 과학설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초대 손님으로 이민영 스테피 박사님을 모셨는데, 예,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테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설전 주제는 출연연입니다. 출연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주제로 저희가 뽑아봤는데, 이민영 박사님 보시는 이 출연연에 대한 시청자들의 설명 어떻게? 네, 일반적인 어떤 연구기관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독립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출연연구기관은 정부라는 우산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 정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좌우를 받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제도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복잡성을 안고 있는데,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출연연의 어떤 그 운영이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시각을 한번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좀 펼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우리 이민영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부정적인 좀 평가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학들이 역할이 굉장히 커지면서 같은 공공 영역에서 이제 정부기관의 이제 연구기관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 부정적인 평가에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외부적 시각에는 출연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정부가 너무 이제 개인 베이스의 어떤 이 경쟁 이를 너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출연연은 일종의 팀 단위로 관료가 서로 대응을 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로 디스커션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과제를 가지고 개인을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관리의 편의성 그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율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사와 예산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사실 예산만 갖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인사 문제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연구기관이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저는 정말 정상적인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전문성 중심의 그 안에서의 거버넌스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인사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질서가 아니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 기관장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선정 자체부터 이게 어떤 정부의 입김이 세고, 아직은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이런 어떤 경영권 이런 것들이 이게 자유롭지 못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저기를 방향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구의 문제를 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운영 관리하는 그 상위 개념의 에이전시죠.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있는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 개별 출연연의 연구원들은 연구에 대한 어떤 기대나 역할에 대한 희망이 많은데, 사실 연구에는 또 그런 기능을 적절히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럼 연구회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정책 기능을 굉장히 키워야 된다고 봐요. 정책 기능. 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돼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야지 정부 정책을 앞서서 선도해서 가야지만이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사실 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죠.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 민간연구소가 경영을 잘 하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듀얼 레더 시스템이라고, 이제 연구는 잘하는 사람 연구자로 계속 키우고, 또 이분은 이제 리더십이 있는 분이다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경영 준비를 시켜서 경영 뭐 이런 거. 예, 그 CTO 되고 CEO 되는 이런 트랙이 있는데, 그런 거는 왜 듀얼 레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출연료원에서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조직의 이 자리를 통해서 자원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의 장을 맡지 않으면 센터나 뭐 부서의 장을 맡지 않으면 굉장히 자원을 자기가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제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안에서 경쟁을 너무 내부적으로도 경쟁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자원을 조금 갖더라도 내가 이만큼은 내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마련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경영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런 운영 체제나 이런 쪽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자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또 자율의 문제가 또 네. 생기네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지.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릴까요? 네. 네네. 저는 너무 출연 연구 기관을 국내에 있는 그냥 작은 연구소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봐요?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연구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지식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그냥 국내에 있는 그냥 연구소로만 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의 그 연구기관 운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권기석 교수님. 저는 그 이번 정부 출범할 때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요. 네. 뭐냐면은 통제에서 자율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과제에서 사람으로, 세 번째는 분야에서 주제로 이러한 그 키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제에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과제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출연연에 있는 인력들을 전문성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갈 거냐. 그래서 사람한테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또 분야에서 주제로. 지금 출연연이 지금 뭐 기계, 화학, 생명 이렇게 다 분야별로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분야별 이 시스템을 좀 주제별로 가자. 오늘 짧지만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고 그 중요한 키워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키워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